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식히는 구약 얘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로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25장하고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이 오늘 그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자기의 협상 매뉴얼인데 거기 첫 번째 장하고 잘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이었죠. 근데 나발 부자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거지 대하듯이 또 종 대하듯이 그렇게 모욕해서 쫓아보내니까 다윗이 복수하러 오죠. 그때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먹을 걸 달라 그랬으니까 먹을 걸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윗이 원하는 그 가치는 먹을 것이었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거를 예물로 준비해 간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왜 격분했냐 하면 부자 나발한테 모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의 부인이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에게 나아가냐면 이 사람이 이 복수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살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는 다윗의 명예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를 시키죠. 다윗이 왜 이렇게 왕의 사위까지 됐다가 13년 동안 날고생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자기는 오직 그거 하나 외에는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미래에 대한 왁구를 짜줍니다. 이거 영어로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네가 만약 자기의 남편이지만 나발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또 그렇게 사고를 친다면 그러면 너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명예를 더럽힌다. 이 천추의 한이 될 거다. 그 결과 다윗은 보복을 멈추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이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천천히 접근하면서 전쟁을 멈추고 또 다윗을 구하고 또 남편을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남편이 갑자기 급사하니까 다윗의 다른 아내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2,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오늘 네가 나를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내 손으로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지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감정을 관리하는 것, 분노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것, 감정을 잘 지분 분할하는 것, 사과함과 동시에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에게 접근하는 것, 다윗에게 바로 직행했었죠. 그 다음에 상대의 표준을 활용하는 것, 다윗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약속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그냥 쿡 찌르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기가 여자로서 이렇게 나온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비록 당시의 문화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이 뭐냐면 당신 채통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라. 오늘의 분노를 참으면 미래에 너는 왕이 된다 하는 그 얘기를 가감없이 천천히 해줬고 거기에 다윗이 설득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이제 1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책 전체가 나아갈 그러한 전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협상에 성공한 어떤 여학생 얘기가 나오죠. 우리 비행기 타면서 보셨지만은 딱 그 지상 요원들은 문 닫아야 돼요. 보안 때문에, 항공 보안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가 와서 우리 아시잖아요. 조금 큰 공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부조종사하고 눈이 마주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방을 털썩 내려놓고 이제 체념한 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아마 기장한테 얘기했겠죠. 저기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이제 10분 늦어지더라도 자기네들이 빨리 가면 되니까. 예. 그건 기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시 문이 열려서 그렇게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식 규정만 자꾸만 따지지 말고 목표가 뭐냐. 탑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공으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거를 말싸움을 하면서 논리 싸움을 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있는데 협상은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상대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이도록 해야 돼요. 지금 나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속에 대부분이 비유인 것이 그 듣는 청중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별로 잘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누가 본 사람 있나? 근데 아무튼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랬을 때 이 서로 상호 관계 속의 감정과 판단의 흐름이 바뀌게 하는 거. 결국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협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아침을 뭘로 먹을까 하는 것도 협상입니다. 오늘 저녁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것저것 우리는 그냥 뭐 자연히 있는 거 그냥 대충 먹었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창거리가 우리 집 냉장고에 왔고 냉장고에서 해서 어떻게 조리가 됐고 조리가 뭐 딱 그 한 가지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식구들이 행복한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 하는 부분들도 다 이런 과정 속으로 대입하면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마 재밌을걸요. 근데 늘 뭐 돼가는 대로 하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가을 겨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일단 이해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요거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 손과 발로 연결시키고 목사로서 제가 해드릴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더구나 이제 와튼 경영대 MBA 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앞에 매듭하고 뒷매듭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취사 선택은 이거 보시거나 또는 나중에 이제 쉐어할 때 들으시는 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랬을 때 위기 속에서 통하는 6가지 기본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평정심, 두 번째는 준비, 아주 짧은 5초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놨고요. 세 번째는 결정권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평준자 이렇게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평정심,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이 calm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잠깐 동안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저쪽 상대방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탑승 직원한테 이 사람이 하듯이 가방 털썩 내려놓고 남자친구하고 발 동동 구른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파악하는 게 사실은 기술이긴 합니다. 세 가지, 평준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옳고 그른 논쟁보다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 아마 오늘 첫 번째 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목표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것.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지위와 힘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하나로 묶으면 목소지입니다. 평준자, 목소지. 이것이 이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영어로는 getting more, 어떻게 더 얻는가 이러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계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운동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검도가 있어요. 근데 검도 보면은 이렇게 뭐 망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이제 후르기라고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그냥 온몸에 땀이 쏟아지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 손목, 허리, 죽도로 이 세 군데를 죽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기서 검도하면 살 빠져요. 땀이 쭉 나게 해요. 그래서 머리, 뭐 손목, 허리 그러면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지금 이 6개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평준자, 목소기. 기본적으로 내가 니고시에이션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검도에서 머리, 손목, 허리 나오듯이 평준자, 목소기.